마인드 리셋 금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리셋은 생각을 초기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리셋 버튼을 눌러 재부팅을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담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연을 수없이 많이 시도하였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악성 코드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담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악성 코드를 없애면 금연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흡연을 하는 이유는 담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오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담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정립되면 통계적으로 약 90% 정도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의 악성 코드를 리셋하여 여러분을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행복한 비흡연자 상태로 되돌려 드리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은 1983년에 시작되어 전 세계 약 60여 개 국가에 검증난 영국의 알렌카 금연 세미나와 미국의 블루존 프로젝트의 장점을 살려 한국 실정에 맞춰 개발된 온-오프라인 기반의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알렌카 금연 세미나의 3개월 환불 보증에 근거한 금연 성공률은 약 90% 정도 되고 1년 경과 후 금연 유지율은 약 50% 정도 됩니다. 2014년에 시작한 한국 알렌카는 약 3,000명의 흡연자가 참가하여 3개월 환불 보증에 근거한 금연 성공률이 약 86% 정도나 됩니다. 미국의 블루존 프로젝트는 지역 단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지역 단위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했을 때 비만율이 약 32% 감소되고 흡연율이 약 36%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웰빙 수준이 상승되었습니다. 이 연구 자료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에서 2007년에 발표한 알렌카 금연 세미나의 장기 금연 성공률 관련 연구 자료입니다.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는 510명의 흡연자가 6시간의 알렌카 금연 세미나에 참석하고 3년 정도 경과했을 때 262명이 금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참여자의 51.4%가 3년 금연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 자료입니다. 이 표는 한국 알렌카에서 국내 공기업 직원 대상으로 금연 세미나를 했던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에 국내 공기업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알렌카 금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3개월 환불 기준 2명이 금연에 실패하고 20명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금연에 성공한 20명 대상으로 2019년에 금연 유지율을 조사한 결과 10명, 즉 50% 인원이 3년간 금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블루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세계 5대 장수국가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교육하고 지역 단위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블루존 프로젝트를 통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비치시티의 경우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7년간 흡연율이 36%나 감소했습니다. 2017년 비치시티의 흡연율이 8.9%로 미국 평균 흡연율 18.8%와 캘리포니아주 흡연율 13.7%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미국 블루존 프로젝트를 통하여 왜 흡연율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블루존 프로젝트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는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합니다. 이는 흡연자 특유의 정신적 혼란 상태로 끊임없이 금연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담배를 끊으려는 이유, 즉 건강 악화, 돈 낭비, 냄새, 담배의 노예 등은 금연을 하게 되면 며칠 안 가서 평범해지고 별별 일 없게 마련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담배를 피우려는 이유, 즉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휴식, 지루함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을 통하여 실제로 담배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휴식과 지루함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담배가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착각이 오히려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로 바뀝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을 통하여 습관이 아닌 중독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금연을 어렵게 한다고 믿어왔던 신체적 금단 증상도 실제로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담배 생각날 때 담배라는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는 충격을 아는 채 계속해서 담배를 욕망하고 그리워한다면 여러분은 매우 우울한 생각이 들 것이고 결국 금연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소중한 친구가 아닌 철천지 원수를 죽였다면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마인드 리셋 금연을 통하여 대부분은 담배라는 소중한 친구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죽인 것이라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을 통해 담배를 피워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은 금연으로 그 어떤 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의 장점은 금연을 위해 의지력이 필요 없고 쉽게 금연이 가능합니다. 장기 금연 유지율이 높으며 마인드 리셋 금연의 지시사항을 따르면 그 어떤 흡연자도 비흡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단으로 인한 고통이 없고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전혀 없으며 흡연 욕구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장점을 믿기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마인드 리셋 금연 과정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모두 마인드 리셋 금연의 장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온라인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의 1년 금연 성공률은 남성의 경우 3.5%, 여성의 경우 1.3%로 금연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 의지로 금연을 시도할 경우 1년 금연 성공률은 고작 3% 미만입니다. 그러나 마인드 리셋 금연이 도움을 받을 경우 1년 금연 성공률이 약 50%까지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금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주를 이루는 니코틴 대체요법과 금연 약물요법 등으로 담배값이 오른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약 448만 명의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니코틴 대체요법과 금연 약물요법이 누적 장기 금연 유지율이 5% 미만으로 장기 금연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금연 약물을 이용한 금연 방법이 누적 장기 금연율이 5% 미만으로 추정한 것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성인 흡연율 통계와 기획재정부의 담배 판매량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에 시작한 한국알렌카는 약 3,000명의 흡연자가 참가하여 약 3개월 환불 보증에 근거한 금연 성공률이 약 86% 정도나 됩니다. 1년 금연 유지율도 약 50%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주를 이루는 금연 방법인 금연 약물요법이 장기 금연 유지에 효과가 없으므로 마인드 리셋 금연과 같이 장기 금연 효과가 높은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으로 담배에 얽매였던 여러분의 비참한 삶을 담배를 피우기 전에 자유로웠던 삶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금연을 시작하는 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비흡연자가 되고자 합니까? 담배를 끊으면 괴로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참느라고 힘들고 우울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담배를 끊으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 술자리를 가도 그냥 재미없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느낌들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 따라갈 것입니다. 평생을 뭔가 잃어버리고 희생한 우울한 기분으로 살고자 합니까? 평생을 이런 비흡연자가 되고 싶어요? 아마도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미리 답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비흡연자처럼 되고 싶을 겁니다. 그들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자리를 가거나 그 어떤 상황에도 담배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하나요? 흡연자 대부분은 의지로 그냥 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니코틴 패치, 껌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금연 약물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금연에 도움이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대부분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100명이 시도하면 95명은 1년 안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인드 리셋 금연은 특별합니다. 금연에 강력한 의지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마인드 리셋 금연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시면 대부분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끊어야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비흡연자처럼 담배를 안 피워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금연 후 3일 고비만 넘기면 또는 한 달, 한 1년 이 정도만 지나면 저절로 담배 생각이 안 날까요? 저희 마인드 리셋 과정에 참가하는 분을 보면 1, 2년 정도 참고 실패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길게는 5년, 10년 이상 끊었어도 다시 실패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담배를 끊는 초기에는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머릿속에 금연 생각뿐이고 하루 이틀 살게 되면 뭔가 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2, 3주,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 처음에 생각했던 금연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는 뭔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끊임없이 뭔가 희생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술자리를 가도 재미없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피는데 나만 안 피니까 너무너무 우울하고 회사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나만 따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면서 본인을 점차 희생자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술을 많이 마시거나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찾습니다. 결국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금연 실패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끊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비흡연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금연에 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머릿속에 담배에 대한 생각이 그 문제입니다. 담배를 끊어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금연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의지력이 세면 금연에 성공할까요? 의지력 금연은 의지력으로 그냥 단순 무식하게 담배를 참는 방법입니다. 금연에 실패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 의지가 약해서 실패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의지가 진짜 강한 사람들도 금연에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흡연자들이 하나같이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만 있나요? 흡연자 중 정치인, 군인, 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 의사,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금연 시도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한 실패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의지력이 약해서 담배를 못 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력으로 담배를 끊는 방법에는 교묘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시작부터 금연은 아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의지력 금연은 대체로 왜 실패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두 종류의 혼란이 옵니다. 한쪽 혼란은 흡연의 단점입니다. 건강 악화, 돈 낭비에 냄새, 역겹고 사람들이 나를 흡연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등 대부분 흡연자들이 이런 흡연의 단점들 때문에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는 흡연의 장점이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백해무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의 기쁨, 나의 친구,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
술자리를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담배는 어쨌든 나에게 무척 소중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흡연의 단점은 담배를 끊자마자 얼마 안가 사라집니다. 금연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아꼈나? 담배를 안 피니까 돈을 좀 더 쓰는 것 같은데? 담배를 끊었는데 그렇게 극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살이 더 찌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더 받아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흡연의 단점은 얼마 안가 모두 사라지고 평범해집니다. 그러나 담배를 끊어도 여러분 머릿속 흡연의 장점은 없어지지 않고 집요하게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담배를 끊고 있는 1, 2주 정도는 그냥 괜찮습니다. 한 달, 2달 정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왠지 인생이 재미없는 것 같고 흡연자를 볼 때마다 나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밥 먹고 담배를 피우면 얼마나 맛있을까.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없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금연으로 무엇인가 희생되었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점점 쌓이고 어느 시점에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담배를 끊어야 하나? 처음에 담배를 끊으려고 했던 이유들, 즉 흡연의 단점은 끊자마자 얼마 안가 평범해집니다. 그러나 담배를 좋아하는 흡연의 장점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라면 도대체 담배를 왜 끊어야 되는 건가요? 의지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끊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담배를 피우면 나쁜 것은 별로 없고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의지력을 써가면서 굳이 왜 힘들게 끊어야 되는 거야?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흡연자의 상황은 이런 상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마음속에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원수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날짜까지 잡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모를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원수는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끝까지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끝까지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 담배를 끊을 때는 담배가 엄청난 원수인 것처럼 끊으려고 했는데 막상 끊고 나니 담배는 인생의 동반자고 친구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를 피울 이유는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왜 끊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금연을 시작하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 의지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해도 무조건 담배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과 의지력 문제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의지력 금연법으로 담배를 끊으면 담배라는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는 충격을 가한 채 평생 담배를 그리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인드 리셋 금연 과정을 통해서 담배는 소중한 친구가 아닌 원수라는 생각이 바뀌고 담배를 끊어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소중한 친구가 아닌 철천지 원수가 죽었다면 슬픔에 잠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은 즉시 기뻐할 것이고 남은 평생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배를 끊어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친구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죽인 것입니다. 담배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란만 이어집니다. 담배를 끊을 때마다 혼란이 계속 올 것이고 그럴 때마다 실패할 것이고 머릿속에는 좌절감이 쌓입니다. 또한 금연은 엄청나게 힘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남게 됩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은 담배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는데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어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담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정립되면
금연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평생 흡연자가 되는 4단계의 흡연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는 이제 막 첫 담배를 피우는 단계입니다. 첫 담배에 불을 붙였을 때는 담배 맛이 정말 없습니다. 사실 역겹고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기침도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담배는 맛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두 대, 세 대 펴도 이 시점에서는 담배를 왜 피우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피우는 거야? 진짜 맛없는데.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서 피지? 그리고 이런 게 과연 중독이나 되는 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은 담배에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또한 본인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를 거라는 착각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담배에 대해서는 무언가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작 단계에 들어오면 평생의 흡연자가 될 준비를 하고 중독을 우습게 알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초기 단계입니다. 첫 담배를 피우고 나서 1년 정도까지 시기입니다. 사람마다 정확하게 시기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몇 번 금연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로 실패하거나 혹은 며칠 끊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금연에 실패한 것을 본인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직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 아직 제대로 끊지 않아서 그래. 며칠 정도 끊어본 사람들은 막상 끊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어떻게 끊었는지 아니까 다시 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이 금연에 대한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3단계로 중기 단계입니다. 중기 단계는 흡연 경력 1년부터 약 10년 사이로 봅니다. 중기 단계 또한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시기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중기 단계는 중기 정기 단계와 중기 후기 단계가 있습니다. 중기 정기 단계는 슬슬 금연 실패가 쌓여지는 시기입니다. 10년 가까이 담배를 피우면서 금연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금연 시도를 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금연에 대한 본인 능력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본인에게 찾아올 거라는 환상을 갖고 금연을 미룹니다. 대부분 흡연자들은 이런 환상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슬슬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연이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이래서 금연이 어렵다고 하는 걸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점점 금연이 무서워집니다. 3단계 중기 후기 단계는 공포심이 좀 더 커지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금연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금연을 시도해도 잘 안 됩니다. 금연을 2, 3주 정도 하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잘했지. 그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진짜 마음만 먹으면 다음엔 담배를 꼭 끊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좋은 타이밍이 올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본인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대로 가다가 평생 피는 거 아니야? 이제 진짜 금연이 안 될 것 같은데? 금연에 좋은 방법은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기 단계에 이런저런 금연 방법을 모두 시도해보고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약 95%의 흡연자들은 모두 실패합니다. 그리고 큰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금연에 대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4단계는 흡연자의 상태에서 말기 단계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기가 되면 금연을 포기합니다. 금연을 포기한 사람은 엄청나게 두려운 상태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고 기침만 심해도 암에 걸린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본인이 금연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손가락질을 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건강에 대한 공포도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말기 단계 첫 번째 경우는 남은 평생 흡연자로 살 생각을 하면 끔찍해 합니다. 말기 단계 두 번째 경우는
더 나쁜 케이스로 내가 담배를 왜 끊어야 해? 생각해보니까 굳이 담배를 끊을 이유가 없어. 난 담배가 너무 좋아. 집중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술자리도 너무 좋고, 담배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듯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호식품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말기 단계는 금연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자꾸 본인을 설득시켜서 담배를 끊을 필요가 없어. 난 담배가 너무 좋아. 라고 자기의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침 한번 심하게 하면 폐암 걸린 거 아니야? 라고 공포심에 평생을 떨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담배가 이로움을 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담배를 끊어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담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정립되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쉽게 금연을 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일찍 죽게 됩니다. 흡연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니코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금연 후 체내 니코틴이 모두 빠지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1번 3일입니다. 많은 흡연자들이 3년 이상 걸린다고 답을 하고 심지어는 담배 생각이 평생 나서 평생 가도 니코틴이 빠지지 않는다고 답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니코틴은 대단히 빨리 반응하는 마약인 만큼 담배를 피고 나면 체내에서 빠른 시간에 빠져나옵니다. 1시간 이내에 절반의 니코틴이 체내에서 빠져나오고 6시간 이내에 97% 니코틴이 빠져나옵니다. 3일째부터는 혈중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으며 5일째부터는 소변 검사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금연 후 니코틴이 모두 배출된 3개월, 3년이 지나도 흡연 욕구를 왜 느낄까요? 이것은 니코틴이 교묘한 함정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흡연자가 하루 20개 담배를 피우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 니코틴 수치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하루에 20번 정도 하면서 혈중 니코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몇 분 만에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흡연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밤에 잠을 잘 때 혈중 니코틴이 거의 모두 배출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정말 줄어들까요? 많은 흡연자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담배를 피우고 스트레스 때문에 금연에 실패를 합니다. 담배를 갑자기 끊거나 줄였을 때의 금단 증상과 스트레스가 쌓일 때 느껴지는 감정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즉, 금단 증상을 스트레스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짜증, 불안, 집중력 감퇴, 안절부절 등은 담배의 대표적 금단 증상입니다. 이 금단 증상은 신체적인 금단 증상이 아닌 정신적인 증상입니다. 흡연자는 이러한 금단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담배를 피웁니다. 흡연자들은 흡연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금단 증상이 줄어드는 것 뿐입니다. 흡연 후 혈중 니코틴이 급격히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받지만 니코틴은 배출 속도가 매우 빠른 마약으로 10분 정도 지나면 니코틴이 점점 배출되어 불안한 느낌이 점점 커지고 1시간 정도면 니코틴이 절반 정도 배출되어 매우 불안한 느낌이 되고 흡연 욕구는 점점 커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약 16대 정도 되는데 이유는 자는 시간 약 8시간을 제외하고 매시간 흡연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중 니코틴 농도가 떨어질 때마다 불안, 짜증 등의 금단 증상이 생기고 담배를 피우면 혈중 니코틴 농도가 다시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금단 증상이 해소됩니다. 흡연자들은 이것을 스트레스 해소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 상태, 즉 에너지 상태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조기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독되기 전에는
에너지 상태가 100에 있는 비흡연자의 상태로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니코틴이 몸에서 빠지면서 불안한 느낌이 들고 흡연 욕구가 생깁니다. 이 상태를 100의 상태에서 90의 상태로 떨어졌을 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담배를 피우면 90의 상태에서 99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흡연자는 안정된 상태로 착각하지만 담배를 피운 후 몇 분 정도 지나면 또다시 불안한 느낌의 흡연 욕구가 생깁니다. 이 상태를 99에서 89 상태로 다시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다시 담배를 피우면 98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는 88로 떨어지고 87, 86 계속해서 떨어져서 에너지 상태가 0에 이르면 흡연자는 결국 죽습니다. 죽는 날까지 흡연자들은 이 교묘한 함정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병들어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담배를 반복적으로 피우면서 불안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을 플러스 에너지, 즉 긍정의 에너지로 착각하고 흡연자는 니코틴 중독에 깊숙이 빠지게 됩니다. 중독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플러스 에너지로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중독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플러스 에너지, 즉 긍정의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독은 마이너스 에너지, 즉 부정의 나쁜 에너지만 존재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 부정의 에너지 상태로 가게 되는데 흡연 시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간 것을 플러스 에너지, 즉 긍정의 에너지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금연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흡연을 얼마나 자주 계속하는 비율에 따라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나 담배를 그만 피우면 당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건강한 상태로 금방 돌아갈 수 있습니다.